안녕하세요, 구피아놀자입니다. 카페에 질문권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치어를 한 30에서 한 40마리 정도 받았는데 얘네가 성장을 하면서 기형이 한 90%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분 키우는 환경은 어항 사이즈가 이제 45에 30에 30, 한 자반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여과기는 이제 스펀지 여과기 하나랑 이제 스펀지 하나, 이렇게 여과기는 한 2개 정도 돌리시는 것 같고, 지금 키우는 마리수는 한 3, 40마리 정도 되고 코리도라스 한 4마리 정도 되고, 환수 주기는 5일마다 한 30%씩 환수를 한다고 하시네요. 온도가 보통 이분이 이제 히터기를 쓰지를 않으세요. 근데 온도 편차가 하루에 22도에서 27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22도에서 27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온도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낮에 아무리 저녁에 아무리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집에 보일러를 돌릴 거고, 또 낮에는 보일러를 안 돌아도 온도가 적어되니까 한 2도에서 한 3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어가 태어났는데 얘네가 커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기형이 한 90% 정도 된다.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일단 부모 개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데미지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치어를 낳을 경우, 그리고 너무 늙은 개체가 치어를 낳을 경우,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거, 그리고 이제 갖고 와서 환경 적응을 잘 못해서 데미지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 개체를 수입을 해서 치어를 받잖아요. 근데 수입 개체를 받아서 첫 치어를 보면은 항상 기형이 한 50% 이상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이제 환경 적응을 해야 되는데, 환경 적응이 한 360도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가 데미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치어를 낳을 경우에는 기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늙은 개체, 이제 너무 어령이 너무 오래됐어.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 치어가 태어나. 그럴 경우에도 기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거, 기형 개체가 많이 나온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치어를 받다 보면 기형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기형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개체가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그리고 또 치어를 받아서 키워 올리면서 이제 온도 쇼크,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 3도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차이가 더 폭이 커지겠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 없게 하려면 어린 개체로 받으셔서 환경 적응을 충분히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임신을 시켜서 치어를 받으면 건강한 개체에서 태어난 것들은 기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봐야 한 10마리 내외, 한 10마리 안쪽으로 이제 나오겠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한 개체에서 치어를 받으면은 이렇게 기형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알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에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댓글을, 제가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소금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안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퀄리티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으로 했는데 잘 커.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상처 나거나 뭐 물집이 생겼거나 그 물집 터뜨려 가지고 계속 바르시는 게 뭐예요? 빨간 약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빨간 약은 소독제잖아요. 그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도 소독하는 그 역할을 해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시절에 치약이 없을 때는 이빨을 닦을 때 소금으로 닦았어요. 물어보시면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소금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거예요. 구피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속에 염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염분이 자기 체내에서 다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구피가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게끔 해주는 방법은 자기 체내에 있는 염분이랑 물의 염분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얘네가 내뿜으면서 염분 그거를 내뿜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입이 되죠. 그죠? 염분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브리더들한테 물어봐서 얘네를 케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 얘네들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알몬드잎 아니면 소금으로 해서 충분히 케어를 시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 브리더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금 쓰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네가 이제 데미지를 먹거나 뭐를 했을 경우에 항상 소금을 씁니다. 그리고 암수 분리를 할 때도 항상 소금을 써요. 왜? 빨리 잘 적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안 쓰시면 돼요. 뭐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안 하시면 돼요. 찜찜하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하면은 찜찜한 것 같아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봤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금을 씁니다. 소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게 저게 없고요. 그리고 맞는 말도 한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치어가 이제 얘네가 받아서 환경 적응을 실패했을 때 어항이 균이 없고 이제 새 어항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늘골이라든가 이제 등핀을 접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균에 의해서 접는 게 아니라 얘네가 환경 적응을 실패를 해서 등핀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이제 염분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가 꼬리를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녹아요. 꼬리가 이제 녹아요. 그리고 나서 체내에 그 점액질이 빠지면서 몸이 허옇게 변해요. 이걸 빨리 방지를 해야 돼요. 그거 방지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소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염분이 빠져나가면 다시 체내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고, 찜찜하시면 안 하시면 되고, 뭐 약을 써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조금씩 쓰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그 방법이 맞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택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책자에 뭐 이렇게 굽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게 좋다. 또 어디 글을 또 올린 거 보면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맞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워보시고 잘 해봐서 그 방법이 했는데 잘 큰다.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자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겪었던 거,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이 방법은 이 방법이다,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 따라 하시면 돼요. 찜찜하면 따라 본 게 맞다, 그분 거만 따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유튜버들 올리는 거 보면 또 이분은 또 이렇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다,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우는 게 잘 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적인 걸로 이 사람 거 조금 따라하고 이 사람 거 조금 따라하고 이 사람 거 조금 따라하고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아니니까 한 사람 것만 따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키웠는데 잘 커.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틀리다, 이거는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흰똥을 싸는 경우, 이것도 참 말들이 많은 게, 흰똥을 싼다 그럼 무조건 내부 기생충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흰똥을 싸는 경우 알비노 개체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잡아먹잖아요. 검은 똥 같은 경우는 검은 똥을 싸잖아요.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잡아먹으면 많이 먹으면 흰똥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똥은 무조건 내부 기생충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놓은 것보다는 이제 똥이 나왔을 때 얘네가 이제 이쁘게 똥을 싸는지, 하얀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부 기생충이 아니라 이쁜 똥인지 아니면 설사인지 아니면 똥이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판가름을 해서 이게 내부 기생충이고 이게 충이 있는 것 같다, 기생충이 어항 내에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흰 똥이면은 무조건 내부 기생충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고 저런 환경에서는 이렇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항상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야 영상이 화질이 안 깨지고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주셔서 자꾸 구피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좀 길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판가름해서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방법, 그 선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 같은 거 어떤 거 쓰는 게 좋느냐, 이게 무슨 병 같은데 무슨 약을 쓰는 게 좋느냐, 저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거는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을 그렇게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약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종어들 살리기 위해서 쓰는 약이지, 약을 다른 어항에다가 약을 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써봐야 소금이고, 암수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환경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케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